제15장 닭 울음소리. 라틴어로 사랑을 아모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죽음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 그리고 그 앞에는 마음을 물어뜯는 번민 혹은 상심, 눈물, 함정, 죄악, 그리고 회한, 사랑의 격언 시. 줄리앙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의 안식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만약 조금이나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베르에르를 다녀옴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에 이만저만 신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출이 그에게 그의 서투른 짓을 잊게 해준 것이었다. 이 날도 그는 여전히 시들하게 지냈다. 저녁 때가 되어 묘한 생각이 떠올라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레날 부인에게 전한 것이었다. 정원으로 나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가 완전히 캄캄해지기도 전에 줄리앙은 레날 부인의 귓전으로 입을 바싹 갖다 대고 상대방이 아주 위험한 입장에 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다. 부인, 오늘 밤 2시에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줄리앙은 부인이 성낙하지는 않을까 하고 속으로 여간 떨리지 않았다. 유혹자의 역할이 너무 힘에 겨워 자기의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2, 3일 동안 자기 방에 들어박혀 부인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보내고 싶었다. 그는 어제의 자기 꾀에 넘어간 행동으로 인해서 그 전날에는 잘 되어 나갈 것 같던 것을 짓부셔 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전혀 어림을 잡을 수가 없었다. 줄리앙이 뻔뻔스럽게 입 밖으로 낸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통고에 레날 부인은 진심으로 화가 솟구쳐서 대답했는데 그 대답에는 조그마한 과장도 없었다. 줄리앙은 그 짧은 대답 속에 경멸의 뜻이 서려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속에 안 돼요 라는 말이 들어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줄리앙은 아이들에게 해둘 얘기가 있다는 핑계로 일단 아이들의 방으로 갔다가 돌아오자 레날 부인으로부터 훨씬 떨어져서 데르빌러 부인 곁에 앉았다. 이렇게 스스로 도저히 부인의 손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대화는 딱딱하기 짝이 없었지만 줄리앙은 때때로 자기의 생각에 정신없이 빠져들어 침묵을 지킬 때를 빼놓고서는 결국 탈 없이 그때를 넘겨갔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3일 전에는 이 여자는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애정의 표시를 보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줄리앙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의 절망적인 사태에 몹시 당혹했다. 그렇지만 만일 잘 되어 갔더라도 그처럼 난처한 일은 없었으리라. 12시가 되어 모두들 헤어졌을 때 줄리앙은 완전히 비관적이 되어 데르빌러 부인은 자기를 경멸하고 있다. 필경 레날 부인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다. 아주 불쾌한 기분이 되었고 또 몹시 굴욕을 느껴 줄리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모든 거짓, 모든 계획을 버리고 아이들처럼 그날의 행복에 만족하면서 그저 막연히 레날 부인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멋있는 책략을 생각해 내려고 지혜를 짜보았지만 이내 모두 어리석게만 여겨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몹시 비참한 기분이 되었다. 그때 저택의 큰 시계가 2시를 쳤다. 그 소리는 마치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줄리앙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기가 지금 몹시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 예의 무례한 정은 말할 그때뿐이었고 그 뒤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워낙 그처럼 매정하게 거절되지 않았던가. 나는 2시에 부인의 방으로 간다고 말했단 말이야. 몸을 일으키면서 줄리앙은 중얼거렸다. 나는 세상을 모르고 더구나 비천한지도 몰라. 뭐니 해도 나는 서민의 자식이니까. 데르빌러 부인이 그 점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쓸개 빠진 놈만은 되지 않을 테다. 줄리앙이 자기의 용기에 우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처럼 괴로운 짐을 자기와 자기 몸에 지워 놓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자기 방의 도어를 열었을 때 그는 무릎의 힘이 빠지고 몸이 떨려 아무래도 벽에 기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신도 신고 있지 않았다. 레날시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 코 고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는 낙담하고 말았다. 이젠 부인의 방으로 가지 않을 핑계거리가 없는 셈이었다. 그러나 대체 부인의 방에 가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일까?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또한 있어 보았자 이렇게 심란해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겨우 죽음으로 향하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면서 레날 부인의 방으로 가는 좁다란 복도까지 이르렀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를 열자 아주 큰 소리가 났다. 방 안은 밝았다. 벽난로 위에 램프가 켜져 있었다. 이렇게 못마땅한 형편이 되어 있으리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레날 부인은 훌쩍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뻔뻔스런 하고 부인은 외쳤다. 둘 다 모두 잠시 어쩔 줄 몰랐다. 줄리앙은 쓸모없는 작전을 잊어버리고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멋있는 여자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면 그 이상의 불행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무리 꾸지람을 들어도 부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서 그 무릎을 껴안을 뿐이었다. 너무나 부인의 나무람이 심했기 때문에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이 지나 줄리앙은 레날 부인의 방에서 나왔다. 소설의 문체를 빌린다면 그는 모든 소망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사실 그는 상대방에게 연심을 일으키고 또 상대방의 눈부신 매력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지 아무리 그 서투른 책략을 휘둘러 보아야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묘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던 줄리앙은 가장 감미로운 순간에 접어들었어도 여자를 정복하는 데 익숙한 사나이의 역할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경을 써서 일부러 자기의 매력을 짓부셔 버렸던 것이다. 자기로 인해 생겨난 상대방의 열광이나 회한이 너무나 지나쳐 정신없는 흥분이 점점 높아져 가는 데에 마음을 쓰기는커녕 의무의 관념이 끊임없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형편이었다. 자기가 본보기로 삼으려는 이상의 형태에서 벗어난다면 무서운 후회가 찾아들고 평생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줄리앙의 뛰어난 재질 그 자체가 바로 눈앞에 있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부신 살결을 가진 16살의 소녀가 무도회에 간다면서 어리석게도 연지를 바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갑자기 나타난 줄리앙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소스라치던 놀랐던 부인은 이윽고 견딜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줄리앙의 눈물과 절망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미 상대방을 거부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조차도 그녀는 마음속 깊이 참다운 분노를 느끼면서 줄리앙을 떠밀쳐 버렸고 그런 뒤에 비로소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 행동 속에는 털것만큼도 계획적인 것이 숨어 있지 않았다. 자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죄 속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줄리앙에게 열렬한 애무를 퍼부음으로써 애써 지옥의 환영을 쫓아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요컨대 그것을 즐길 재주만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 주인공의 행복은 완전 무결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방금 정복한 여인은 타는 듯한 정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줄리앙이 나가버리고 난 후에도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뒤흔드는 흥분이 가시지 않았고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회한과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뭐야, 행복하다 너니 사랑을 받는다느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겨우 이 정도야. 방으로 돌아온 후 줄리앙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그는 지금 오랫동안 애타게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직후에 누구나가 느끼는 그 경이와 불안에 찬 당혹감을 맛보았다. 마음은 갈망에 익숙해졌는데 이미 대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추억으로 간직할 만한 지경에는 이르고 있지 않았다. 열병식에서 돌아온 군사처럼 줄리앙은 자기 행동의 사소한 구석구석까지도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나는 나에 대한 의무를 빠짐없이 다했는가? 내 역할을 보기 좋게 다 완수했는가? 못했는가? 그런데 대체 그 역할이란 어떤 것일까? 저 여자를 상대로 해서 항상 두드러진 수완을 보이는데 익숙해진 사나이라는 역할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